네, 반갑습니다. 비트메이커 겸 프로듀서를 겸하고 있는 록이라고 합니다. 마포 진로 박람회에 참여해주신 친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스웨그 에듀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핫한 음악 문화인 힙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고요. 제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트메이커 겸 프로듀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트메이커는 말 그대로 이제 비트를 만드는 포지션에 위치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힙합 하면 이제 랩이나 어떤 R&B적인 보컬들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 그런 싱어나 래퍼들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비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메이커와 대중음악 작곡가가 크게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점은, 일단 대중음악 작곡가는 피아노, 기타, 스트링 등 아날로그한 악기들을 이용해서 음악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화성과 선율의 섬세한 아름다움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면, 비트메이커들은 이제 화성과 선율을 물론 사용하겠지만 조금 더 이제 전자악기와 그 다음에 반복성이 짙은 중독성인 멜로디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운드 디자인적인 측면에 더 집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메이커, DJ, 그리고 프로듀서는 크게 뭐 직업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의미는 아니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비트메이커는 비트를 이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넘겨준 다음 그 아티스트들이 이제 가사나 거기에 올라가는 랩이나 멜로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의 음악성으로 완성을 시키는 건데, 비트메이커는 그냥 단지 비트만 참여해서 이제 비트메이커라고 많이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는 비트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수, 싱어가 부를 멜로디나 래퍼가 할 그 래핑이나 그런 전체적인 음악적인 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뭔가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다기보다는 작업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도나 아니면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J는 크게 장르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힙합 장르 쪽에서 활동하는 DJ와 그 다음에 EDM에서 활동하는 DJ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힙합 장르에서 활동하는 DJ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성곡들이나 아니면 뭐 본인이 만든 곡을 틀 수도 있지만, 일단 음악을 틀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 클럽이나 아니면 공연장에 있는 사람들의 흥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DM 쪽에서 활동하는 DJ들은 프로듀싱과 DJ를 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EDM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클럽에서 나오는 DJ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만든 곡들을 이제 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프로듀서도 겸하고 DJ도 겸하는 그런 직업이 이제 EDM 쪽에 있는 DJ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힙합 장르라고 해서 꼭 본인이 만들지 않은 곡을 트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듀서랑 DJ를 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고는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우선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듣는 것도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해서 그 다음에 가수나 랩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가수나 음악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어떤 소리를 통해서 아니면 뭐 노래 멜로디나 가사를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좀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원래 노래를 부르는 가수나 래퍼가 되고 싶었는데 작곡을 굳이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우선 이제 세상의 많은 다양한 소리들을 음악이라는 개체를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나 그런 걸 녹여낼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음악을 만드는 직업이다 보니까 음악을 만들고 어떤 음악적인 이론이나 감각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노래나 랩에 대해서는 크게 전문성이 많이 없는 상태라서 음악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이 내가 만든 음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랩을 할까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게 내가 노래나 랩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서 그거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음악이어도 제가 생각한 그대로 랩이나 노래가 나오지 않고 전혀 다른 음악이 나올 때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제가 뭐 그 노래나 랩에 대한 전문성은 없지만 저 혼자 이제 가수나 래퍼가 됐다고 생각하고 항상 불러보고 혼자 그런 식으로 여기에는 이래서 노래나 랩을 하기 힘들겠구나, 아니면 여기는 어떤 점 때문에 노래나 랩이 나오면 재미있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노래나 랩을 혼자 해보는,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서서 이제 공감을 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힙합과 비트메이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음악을 작업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자, 이제 비트를 직접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서 비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우선 비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제 장비들은 여기 보시듯이 노트북이나 아니면 데스크탑을 이용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조그만 물건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알아보기 쉬운 이 피아노 모양 같은 거, 이거를 마스터 키보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스피커, 그 다음에 헤드폰, 그 다음에 마스터 키보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제 미디 컨트롤러 종류 중에 하나인 드럼 패드, 이런 건 좀 방송에서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보시다시피 어떤 장비들과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음질, 그 다음에 컴퓨터의 성능을 조금 더 올려주는 역할을 해준다 보시면 되고, 마스터 키보드는 당연히 연주를 하는 이제 장비고, 컴퓨터 음악 프로그램과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장치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악을 만들거나 할 때 쓰는 이 스피커를 모니터 스피커, 그다음 모니터 헤드폰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미리 준비된 음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음악 프로그램은 이미지라인 회사에서 나온 FL 스튜디오 20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FL 스튜디오는 저같이 이제 힙합 음악이나 아니면 이렇게 루프성의 음악, EDM 등등이 있겠죠. 그런 음악을 하는 프로듀서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음악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뭐라 부를 거냐면 시퀀서 또는 DAW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DAW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편하게 그냥 시퀀서 또는 DAW라 부르면 되는데, 저희는 오늘 시퀀서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시퀀서는 이제 회사마다, 그 다음에 나라마다 여러 가지 모델이나 제품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FL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대중성 있게 사용되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 음악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를 쓰셔도 되는데, 요새는 다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익숙하고 잘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트 만드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에 이제 드럼, 미디 작곡 음악에서 또는 비트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드럼 메이킹을 해볼 건데, 이 드럼을 만들기에 앞서서 저희가 드럼 소리를 어디서 갖고 올 거냐, 또는 다른 악기 소리를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될 텐데, 일단 시퀀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팩이라는 곳에서 드럼이라는 이제 폴더도 볼 수 있고, 그 다음 인스트루먼트, 악기라는 의미이고 등등등 효과음이나 뭐 사람 목소리, 보컬스라고 되어 있는 그런 폴더에서 사운드를 불러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미 내장이 되어 있는 소리들이라서 간단하게 들어보시면 이렇게 킥 소리도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스네어 소리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드럼이라는 악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킥, 스네어,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하이햇이라는 이제 사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드럼 비트를 만들어 볼 건데, 선생님 그러면 꼭 이 시퀀서 안에 있는 소리만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이 사운드들을 샘플이라고 부르는데, 이 샘플을 구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해요. 저희가 이제 뭐 구글링을 통해서 샘플을 이제
로얄티 프리라고 하는 저작권이 완전히 프리로 있는 그런 샘플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샘플 사이트를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운드를 또 무료로 받을 수 있거나 유료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음악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음악 프로그램만 있다고 해서 음악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운드가 반드시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본인이 어디서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음악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사운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샘플에 대한 개념을 아셨으니까 이 샘플을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시퀀서에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장면을 보여드릴 건데, 우선 제가 어떤 창을 열었습니다. 애플 스튜디오 내에서는 채널 렉이라고 하는 창인데, 이 채널 렉이라고 하는 기능이 하는 역할은 샘플러라는 역할을 해줘요. 항상 각각 음악 프로그램이나 시퀀서에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샘플러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샘플러는 뭐 하는 거냐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샘플을 아까 보여드린 마스터 키보드 상이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신다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샘플러를 이용해서 제가 미리 준비한 킥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킥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릴 건데,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리시죠? 그 다음에 스네어 사운드. 이 킥이나 스네어 사운드는 어디서 불러온 거냐면, 저희가 이제 음악을 듣는 mp3 파일이나 아니면 윈도우 체계상에서는 웨이브라고 하는 음원 파일이 있어요. 그 확장자를 가진 음원 파일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알송이나 뭐 등등등의 음원 플레이어로 들을 수 있는 음원인 거죠. 그 음원을 이 음악 프로그램 상에서 마스터 키보드나 아니면 음악 프로그램 상에서 어떻게 소리를 낼 건가, 그게 문제인 건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보고 있는 샘플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 킥이나 스네어, 드럼 사운드를 그런 음원 파일에서 불러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스네어 드럼을 이용해서 드럼을 간단하게 제작을 해볼 건데, 왜 스네어 드럼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 스네어라는 악기는 장르를 불문하고 드럼을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냐. 일단 이 드럼이란 거는 기본적인 자리가 있어요. 음악 장르를 떠나서 이제 드럼이란 걸 만들 때는 킥이 하는 역할이 있고 스네어가 하는 역할이 있고 하이햇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스네어부터 일단 드럼을 만들어 볼 건데, 제가 미리 준비해 온 이 스네어 사운드를 음악 프로그램 상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올려 볼게요. 자, 올려 봤는데 스네어 소리가 이제 보이시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드럼의 형태를 만들 건데, 처음에 해야 될 게 음악의 빠르기를 일단 정해주면 좋아요. 빠르기는 BPM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템포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음악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얼마만큼 속도인지 모르니까 그 수치와 그 다음에 그거를 알게끔 해주는 소리 신호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마우스 가르치는 곳에 보시면 템포라는 메뉴가 뜨고 있고,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우스 조작으로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신호는 메트로놈이라는 건데, 이 메트로놈을 켜주고 음악 프로그램을 재생하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메트로놈이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죠. 이게 지금 제가 설정한 여기 140이라는 BPM만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BPM을 조금 줄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좀 느려졌죠. 그래서 내가 BPM이 100인지 140인지 수치로 알기 힘드니까 귀로 들어서 그 느낌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 이 BPM을 제가 140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들으실 수 있는 드럼 비트를 빠르게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 건데, 스네어 사운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스네어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했는데, 드럼 비트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 박자상에서 특별하게 위치되는 곳이 있어요. 자, 저희가 대중음악에서는
4분의 4박자로 음악을 만들게 되는데 4분의 4박자는 하나, 둘, 셋, 넷 했을 때 이거를 한마디라 하고 제가 박수를 4번 쳤죠? 이거를 4박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4박자라고 하는데 이 4분의 4박자 상에서 스네어는 두 번째, 네 번째 박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스네어를 메트로놈에 맞춰서 두 번째, 네 번째 박자에 위치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메트로놈을 끄고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되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했을 때 제가 둘, 넷이라고 하는 타이밍에 스네어가 들어가는 걸 들으실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 메트로놈은 너무 빠른데, 자, 여기선 하나, 둘, 셋, 넷인데 왜 하나, 둘이라고 하죠? 힙합,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드럼 비트는 트랩이라는 장르의 이제 힙합 비트인데 이 트랩은 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 느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특이하죠? 지금 제가 BPM을 140으로 해놨는데 140 BPM 상에서도 만들 수 있고 70 BPM 상에도 만들 수 있어요. 살펴보니까 딱 2배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70에서 만드는 음악이나 140에서 만드는 음악이나 똑같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왜 140으로 하세요? 이거는 그냥 스타일의 차이라 보시면 되고 70에서 해도 되고 140에서 해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랩 장르에서만 거의 쓰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뭐라 하냐면 하프 템포라고 해요. 하프 템포, 반으로 줄어드는 템포다라고 해서 140인데 70만큼 느린 음악을 만드는 거고, 트랩이라는 음악은 일단 어원이 함정이란 뜻인데 굉장히 강렬한 사운드와 반복구적인 멜로디를 이용해서 혼란을 준다 해서 트랩이라는 장르가 생겨난 거고, 그 트랩이라는 장르는 악기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데 리듬은 느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르거든요. 그래서 이 빠른 BPM 상태에서 그 나중에 들어갈 멜로디나 화성적인 악기들은 빠르게 흘러갈 건데 드럼은 느리게 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메트로놈을 끌고 작업을 이제 해보도록 할 건데, 자, 하나, 둘, 셋, 넷.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해 놓은 킥 사운드를 제가 또 드래그를 해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킥 사운드가 또 생기게 되었죠. 이거를 정리를 간단하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킥 사운드는 스네어가 두 번째, 네 번째 박자에 맞춰진 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 마디에 첫 번째 박자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어떤 의미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했을 때 제가 하나라고 표현할 때 킥 소리가 울리시는 거를 이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킥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뭐 표현하고 싶은 느낌을 내는 거죠. 드럼 비트에서.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반복을 시키고 보니까 마우스 키보드만 사용해도 이렇게 저희가 쉽게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드럼이 금방 나오게 되죠.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조금만. 그죠? 스네어는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둘, 넷에 나오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킥이 하나, 하나 나오면서 사이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넣게 되면 드럼 비트가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하이햇 악기를 마저 넣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이햇 느낌을 일단 들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이게 트랩이라는 음악의 특징인데, 트랩이라는 힙합 비트의 특징인데, 하이햇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킥이나 드럼은 조금 느리지만 속도감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빠르게 들리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 하이햇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하이햇 소리를 이렇게 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하이햇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 8비트와 16비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8비트로 하이햇을 넣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 둘, 셋, 넷 하는 이 한 마디 타이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맞춰서 하이햇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8비트 말고 16비트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같은 하이햇 악기로도 다양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트랩에서는 대부분 8비트랑 16비트 하이햇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하이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16비트로 진행되는 하이햇에서 중간에 제가 박자를 좀 추가해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자, 요 사이에 하이햇을 조금 더 배치를 해주니까 신나는 느낌도 나고 조금 더 달려주는 느낌도 나게 되죠. 자, 여기서 하이햇이 하나 들어갈 자리를 또 2개로 또는 4개로 더 나아가서 3개나 6개로 더 쪼개줄 수 있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하나가 들어간 이 하이햇 화면을 제가 4개로 이렇게 슉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방금 들으셨나요? 더러럭 하는 거. 이 하이햇 더러럭 하는 사운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에서 가장 많이 맴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이런 힙합 장르를 들을 때 하이햇 사운드를 유심히 들어보시면 방금과 같이 더러럭 가는 사운드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하이햇이라는 악기고 하이햇이 16비트 형태로 있을 때 그 16비트 하이햇이 하나 들어갈 자리가 2개로 분화되고 4개로 이렇게 분화되면서 나타나는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드럼 비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킥, 스네어, 하이햇 이외에도 들어갈 수 있는 드럼 악기나 타악기 종류는 더 많은데 오늘은 쉽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드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킥, 스네어, 하이햇만 가지고 만들어 보았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채 몇 분이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마우스와 키보드만 이용해서 쉽게 만드는 장면을 보셨는데 다양한 키를 만들고 하기에는 오늘 좀 무리가 있으니까 같은 코드 진행을 가지고 2가지 버전의 멜로디를 가진 비트를 만들어 보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드럼이나 멜로디, 코드 구조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규칙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만들어내면 산으로 가지 않는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담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코드 진행이라도 박자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멜로디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본인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퀴즈를 여러분들께 하나 내드릴 건데요. 정답은 활동지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내드릴 문제는 드럼 중에 스네어 드럼이 있는데 그 스네어 드럼은 한 마디 기준으로 어디 박자에 몇 번째 박자에 들어가는지 적어주세요. 자, 오늘 마포 진로 박람회에 참여해주신 친구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비트메이킹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수업의 특성상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설명하는 것만큼 좀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만 알려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장비들도 직접 만져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음악도 직접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